지난 초여름 어느 날 아침의 일이었어요. 그새 귀염둥이 우리 영희가 왜 그래? 엄마, 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그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빠가 자꾸 그러잖아. 난 월미도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아빠가? 엄마, 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그치? 아빠가 나 놀리려고 거짓부렁으로 그러는 거지? 그치? 그치만 어떡하니?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아니지? 엄마도 거짓부렁으로 그러는 거지? 그치? 그렇다면 너 안방 가서 거울 좀 보렴. 엄마하고 너랑은 닮은 데가 하나도 없잖아? 아빠하고도 마찬가지고. 엄마서도 얼룩서 엄마 닮았네 하는 노래도 있는데 너랑 엄마랑은 눈도 다르지, 코도 다르지, 입도 다르지. 그렇다면 주워온 애지. 아니야. 영희는 엄마가 낳은 거야. 영희야, 그거 네가 이뻐서 그러는 거야. 그걸 가지고 울어? 싫어, 아빠도 싫어.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애를 아침부터 울리고 그래? 아유, 시작은 자기가 해놓고 꼭 저러더라. 영희야, 너 뭐하니? 영희야, 그건 거짓말이야. 엄마 아빠가 널 놀리는 건 이 다음에 너도 크면 알게 돼. 알았어. 그래, 우리 영희 밥 먹고 유치원 가야지. 그리고 아빠 운동 그만하시고 샤워하시라고 해. 응, 엄마. 그래. 그냥 그런 아주 평범한 일이 행복한 우리 집에 있었다. 안녕하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여보, 오늘 나 너무 호강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 전에 없던 영화 구경에 저녁엔 스테이키까지. 어? 내가 회사 일에 너무 바빠서 그렇지 애처가로 겨눈다면 단연 금메달감이라고. 김영남, 김지엽 금메달리스트보다 내가 훨씬 윗질이라고. 당신 오늘 조금 이상한데요? 아니 뭐가? 남자들은 약점 있을 때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당신 고백할 거 있으면 하세요. 기분 좋은 김에 다 용서해 드릴게요. 알았어. 고백을 하려면 말이야 이 분위기 좋은 장소에서 해야겠는데. 여보, 칵테일 한잔 할때? 칵테일이요? 좋죠. 오케이. 여기 좀 있어. 가지고 올게. 수연. 어머, 어쩐 일이죠? 애기 아빠하고 데이트 중이에요. 아, 그래? 요. 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현철 씨. 어머, 참 인사하세요. 우리 애기 아빠예요. 아, 네. 그러셨군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누구야 그 남자? 멋있게 생겼던데. 그래요? 멋있게 생겼어요? 누군 것 같아요? 글쎄, 옛날 애인? 대학 친구? 결혼 전 직장 선배. 아, 지가 뭐야? 당신 옛날 직장 선배면 선배지 남의 마누라 손을 잡고 지랄이야? 뭐가 어때서 캐난 사람한테 욕을 하고 그래요? 당신 참 이상하더라. 내가 없었으면 덥석 끌어안았을걸. 폼이 그렇더라고. 왜?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같은 소리 하시네. 마음 좀 넉넉히 갖는 연습 좀 해요. 그럴 때 보기 추하니까. 에이, 뭐처럼 기분 내다가 확 3000%로 흘렀네. 사실 그 사람과 난 평범한 사이는 아니었다. 어쩌면 부부가 됐을 그런 사이까지 갔으니까. 그치만 이건 1급 비밀이다. 하지만 이 세상 젊은 여자치고 그런 비밀을 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엄마, 내 챙겨놨어? 오늘 우리 영희 참 이뻐 보이네. 엄마, 나 이뻐? 그럼. 어서 손발 씻고 점심 먹어야지. 응. 근데 엄마, 나 유치원에서 오늘 울었다? 왜? 누구랑 싸웠어? 아니, 가나온 언니가 칼 같은 걸로 여기 피 뽑았는데 얼마나 무서웠다고 다른 애들도 막 울었어. 혈액형 검사한 모양이구나. 그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이제 새밤 자면 피 검사한 거 가르쳐 준댔다. 요 준댔어가 아니라 준댔어 요야. 해봐. 준댔어 애랑 너 영희 너 알았어? 엄마 준댔어요. 그래 어른한테는 했어요 해야 하는 거다.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피 검사한 거 가르쳐 줬다. 그래? 무슨 얘기래? 저기 AB래. ABC 하는 AB래. 요 야, 우리 영희 피 검사하더니 영어 배웠구나. AB형? 아니 그럴 리가 있나? A병이면 좋지 뭘 그래요. 여자는 좀 복합적인 게 좋아요. 아니 무슨 피검사를 그렇게 경솔하게 해? 그러다가 멀쩡한 사람 잡겠네? 사람을 잡다뇨? 당신 혈액형은 뭐야?
A형이죠. 나는. 자기는 O형이고. 그러니까 O형 아빠와 A형 엄마 사이에서 A병 딸아이가 태어났다는 얘기 아니야. 어머, 왜 이렇게 까다로움을 피고 이러실까? 이럴 때 정말 이상하더라. 여보세요 사모님. 그 밤낮 연속고기만 미치지 말고 상식 좀 높이세요. 아니 O형 A형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A병이 나옵니까? 나오면 나오는 거지 못 나오라는 법이 어딨어요? 아우, 당신은 맨날 법만 따지고 그러더라. 우리 부부 사이에선 A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왈 유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모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영이 갓 났을 때 병원에서 혈액형 가르쳐줬으면 내가 저거 났는데. 사모님 연속국이나 보시죠. 그런 상식 공부에서 뭐 하시나? 아 뭐해? 커피 시켰어. 여보 봐요. 영일 A형이죠? 내가 병원에서 태어날 때 적어놨다고요. 영희가 A, B, C 하다 A, B 그런 거라고요. 아니 누가 뭐라고 했어?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 응? 여기 있습니다. 네. 아주 잠깐만요. 사실은 혈액형 검사가 잘못 나와서 재검사를 받아본 겁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나왔는데요? AB형이었어요. 그럼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AB형이니까. AB형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선생님, 다시 한번 검사해 주세요.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혈액형 검사란 단순해서 착오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검사 결과는 이래요. 어머니는 A형, 아기는 AB형. 선생님,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2번, 3번 재검사를 받아보는 거예요. 1000번을 검사해도 같습니다. 대개 혈액형은 AB형이에요. 아니 사모님, 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제 살림 그만하시겠어요? 아니,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어지러웠어. 아니 어저께도 머리가 어지러우셔서 커피잔을 깨뜨리셨습니까? 나 요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에이구 괜찮아. 이까지 그릇 하나 깨진 걸 가지고 뭘 그래. 아휴 빨리 자. 알았어요. 먼저 들어가요. 빨리 들어와야 돼.
어제처럼 혼자 재우지 말고. 아참, 영리 혈액형 검사해봤어? 아니요. 아직. 아 그러다 수혈이라도 할 경우 어쩌려고 그래? 네, 김숙재 아뜰리에입니다. 어머, 네가 어쩐 일이냐 여기 전화를 다 하고? 뭐? 언니네 아빠 아직도 그 병원 하시지? 유전 관계일로 뭐 좀 물어보려고. 저기 우리 이웃의 애기 엄마가 A형하고 O형이거든. 근데 뭐 AB형? 잠깐. ABO. 예. 아, 그 집이 일났네. 그런 혈액형은 나올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언니 내일 모레 놀러 갈 테니 확실한 걸 좀 알아봐줘. 이웃에서 너무 보기 딱해서 그런단 말이야. 부탁대로 확실하게 알아봤는데 O형과 A형 부부 사이에선 AB형이 나올 수가 없대더라. 그치만 예외라는 게 있을 게 아냐. 예를 들어 돌연변이라든가. 없대 전혀. 유전학 사전을 뒤져볼 필요도 없이. 그럼 그 집에는 어떻게 된 거요? 뭘 어떻게 된 거니? 여자가 남편 몰래 바람 피다가 생긴 거지. 야, 이거 네 경우 얘기 아니니? 어머, 무슨. 근데 네 얼굴이 왜 그러냐? 꼭 자살하기 직전의 여자같이. 그 애기 엄마가 딱 하니까 그렇지 뭐. 정말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요? 우리 아빠 그 계통의 권위자다. 두 말하면 잔소리야. 자, 선생님 내리시죠. 다 왔습니다. 여기가 집 근처 아니십니까? 택시 타고 얼른 집에 가보라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저녁은 어떡할 거예요? 먹었어. 아니 그게 무슨 얘기지?
누가 검사표를 꺼내본 거야. 처음에 넣어뒀던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 그거지. 그러니까 애기 아빠 되는 사람이 그걸 꺼내 본 거다 그런 얘기니? 그렇지. 그렇다면 뭐 오히려 잘 됐구나 뭐. 뭐가? 애기 아빠 쪽에서 얘기를 꺼낼 거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말이 빨리 날 테니. 그래. 그 집 애기 엄마도 그러길 바라는데 일체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럼 애기 아빠 모르는 거겠지 뭐. 어린애가 우연히 서랍을 뒤졌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후로 일체 말 안 하는 거야. 애기 아빠가? 매일처럼 12시 넘어서 들어오지. 그나마 술에 취해서 어제 그제 이틀 집에 안 들어오고. 아유, 얘. 할 일 없으면 차라리 낮잠이나 자라. 누가 보더라도 불륜의 씨앗인데 네가 왜 몸이 달아서 쫓아다니니? 응?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혼의 정사가 아니라면 왜 혈액형이 그렇게 나와? 안 그래? 내 얘기, 이웃집 애기 엄마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니까 그렇지. 이박홍 대리, 언제까지 아주 그냥 계속 우당탕할 건가? 아니, 무슨 소리야? 우당탕이라니? 안돼 왜 계속 그 모양이야? 퇴근만 했다면 술독에 빠지고 말이야. 사람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래. 어젯밤엔 외박하신 것 같아요. 맞아. 저 출근하시는데 보니까 영동 쪽에서 오시던데요. 그 처녀들 못하는 말이 없어. 빨리 그 타이핑이나 끝내. 네. 결혼 후에 그 남자 만난 일이 있니? 누구? 너하고 결혼 얘기까지 있었던 남자 있었잖아. 한두 번.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라니? 언니, 어떻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언니가... 아니라면 혈액형은 어떻게 된 거니?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니를 찾아왔지. 아니니까. 맹세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커피 한잔 할래? 아니, 나 담배 한 대 줘. 결혼 후 담배 끊었었잖아. 이 일이 터진 후 너무 속상해서 다시 피우기 시작했어. 그래, 들어가자. 강 대리, 무슨 일인데 그래? 혈액형 말이야. 응. 국민학교 때 검사할 때는 O형이었거든.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이게 변할 수도 있는 건가? 예를 들면 O형이 A형이 된다든가. 혈액형이 어떻게 변해? 영구불변인데. 하지만 그 살아가는 환경이 변한다든가 음식물의 영향을 받는다든가. 처음 듣는 소린데요. 한 번 O형이면 아프리카에 가더라도 O형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거. 아니 그 시간은 왜? 응?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아봐야겠어. 변할 수도 있을 거야. 그건 아마 최대리가 잘못한 거야.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인데 말이야.
만약 현철 씨와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너희 허즈한테 끝까지 잡아떼야 한다. 아직은 이 나라 풍토가 그런 걸 수용해주지 못해. 설사 불가항력인 이유가 있더라도. 언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언니 눈엔 내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 화내지 마. 중요한 건 과학적인 근거지. 네 주장은 아니야. 일단은 네가 혼외 정사를 한 것으로 돼 있어. AB형이라는 영희의 혈액형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선은 친정에 가서 별거하는 게 좋겠다. 피차가 냉정해질 수 있는 공백 기간이 필요해. 난 그렇게 못해. 내가 결백한데 왜 그래야 해? 혈액형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더라도 내가 결백한 건 내 자신이 알아. 그럼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뎌낼 거니? 한 침실을 쓰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말도 않지, 눈빛도 서로 피하지. 그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어? 아니 또 그래서 해결될 일도 아니잖아. 너만 뻔뻔스러운 여자가 되는 거야. 그따위 짓거리를 하고도 염치 좋게 붙들고 늘어진다. 최소한 너희 허즈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니? 응? 당장 친정으로 가. 그런 다음 생각하는 거야. 여긴 금연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역시 오형이 맞습니다. 예? 그럼
엄마가 전화로 얘기해준 그대로. 엄마가 얘기 안 해줘도 난 잘 끓여. 진짜야? 그만 자. 늦었어. 응.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당분간 나 부산 지사에 내려가게 됐어. 잘은 모르겠지만 한 3개월 정도 있을 것 같아.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 알다시피 영인 A병이래요. 2번, 3번 검사했는데 A병이래요. 그래서 숙자 언니까지도 그러더군요. 그렇다면 네가 혼외정사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대답했죠. 차라리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답답하진 않을 거라고요. 왜? 난 맹세코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추워도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내 말은 사실이에요. 영이 혈액형 A병이란 거 이상으로. 지금은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야. 비자 냉각기를 가진 다음 천천히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부산으로 도피를 하겠다는 건가요? 냉각기를 갖게 되면 해결책이 나오나요? 숙자원 얘기대로 결론은 내 혼외정사밖에 없는데 냉각기를 갖게 되면 당신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내의 달선을 혼외정사에서 얻은 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날더러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난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비참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때문에 술로 내 이성을 마비시키면서도 당신에게 한마디 얘기도 안 했어. 왜냐? 당신이 자극을 받을까 봐. 나 혼자서 고통과 싸워왔어. 그 이상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날 그렇게 생각했다면 물어봤어야죠. 우리 사이에서는 A병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래야지 가능한 결론이 나오죠. 당신의 침묵, 당신의 취한 모습이 얼마나 날 학대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내 가슴을 조여왔는지 알아요? 이건 애정이 아니에요. 증오지. 그렇다면 당신은 왜 못 물어? 당신이 먼저 해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꼭 내가 먼저 얘기 꺼내야 되는 거야? 그건 내가 어떻게 물어요? 결론은 내 혼외정사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먼저 내 입으로 꺼내요? 어차피 우린 부부예요. 저 많은 사람 중에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고 남달리 금실정 부부로 1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유야 어찌 됐든 아내는 지금 급료에 휩쓸려서 포포로 밀려가고 있어요. 그럼 구해야죠. 나중에 당신이 집어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구해줘야죠. 내 상식이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태은 난 설사 내가 그런 과오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혼외정사라는 결론밖에 없는가? 다른 곳에 착오는 없는가? 당신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서운하지 않았을 거예요. 갈갈이 찢겨진 아내의 자존심 더 이상 학대받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각의 결론이 내 불륜밖에 달릴 이유가 없다면 변명한다는 건 의미가 없겠죠. 냉각기를 같이 하는 거 싫어요. 천천히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될수록 빨리 전화 줘요. 바보같이 왜 이래? 텔레비전 연속국에서도 못 봤어? 엄마 아빠 싸우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야. 아니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웃겠어? 너도 이따 그만 알게 돼. 누구세요? 할머니. 엄마 자요. 아니 이 밤중에 웬일이냐? 어? 엄마 저쪽 온 거 아니에요. 강서방 부르쳐 고치려고 한 열흘 있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지레 겁먹고 이러쿵저러쿵 꼬치꼬치 캐게 웃기해요. 괜히 강서방한테 전화 걸어서 내 작전 망쳐놓는 일도 웃기고요. 아셨죠? 아이고 나도 좀 얘기하자. 아니 오밤중에 불쑥 들어와서 어떻게 너만 조잘조잘 얘기를 하니? 아이, 엄마 잔소리 정평이 나 있으니까 그렇죠. 그놈의 엄마 소리 좀 고만해. 응? 아니 어떻게 3살 때나 애미구실 할 때나 줄기차게 일편단심만 엄마니. 아, 나는 엄마 소리가 어감이 좋던데 괜히 엄숙한 것 같아서 싫더라. 아이고 예물아. 아이고. 아 참 영희 너 뭐 시원한 거 마실래? 뭐 마실까? 응? 아 참 너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아이고 인사드릴 짬을 주기나 했니? 아이고 이놈의 자식 점점 이뻐지는구나. 아이고. 아니 엄마. 응? 아니 어떻게 냉장고가 이렇게 텅텅 비었어요? 아버지 청주 출장 가셨다. 국정감사 정원 문제 때문에 한 보름쯤 걸리실 거라고. 잘 됐네요.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겁먹었거든. 아이고 이런 망할 것. 아무튼 잘 왔다. 그러잖아도 내 우리 영희 보고 싶어서 다음 주일쯤은 가볼까 했었는데 영희 네 할머니 보고 싶지도 않았어? 아이고 요런 요 애기 덩어리. 아이고. 답답하지?
어서 와라. 어떻게 잘 풀린 거냐? 아, 풀릴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네 표정이 날아갈 것 같은데. 화사라도 부려야지. 풀 죽는다고 뾰족한 수가 날 일이요? 언니, 나 가게 하나만 얻어줘. 기왕이면 깔끔한 양품점 같은 걸로. 그 집에 가게는 뭐 아무나 하는 건 줄 아니? 난 이제 아무나가 아니야. 남한테 신세 지지 않으려면 자립을 해야지. 너희 허지한테선 아무 연락 없어?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난 확실한 이혼녀니까. 아이고 저런 말을 한 거 하고는. 아이고. 언니,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나도 이제 찔끔찔끔 눈물 보이는 걸 다른 사람한테 보고 싶지 않아. 우리 영이 남들보다 똑같이 길러는 다른 엄마보다 강해져야 하고. 이제 그 문제 물어보지 마. 그래, 내 다시는 안 끊어볼게. 그 대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자. 너 그 남자하고 정말 아무 일도 저지른 거 아니니? 아니라면 언니가 믿어주겠어? 내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잖아. 깨끗하게 현실 받아들이겠어. 증명할 길도 없는데 구원을 요청한다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질 않아. 대답이나 해봐, 이 기집애야. 나만이라도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믿고 안 믿고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일을 저질렀다면 언니한테 와서 의논을 했겠어. 내가 그렇게 뻔뻔한 여자였어. 언니 나 그렇게 봤어. 고통당하는 사람 희롱하지 말고 어떻게 가게 좀 얻어봐줘. 사실은 나 절실해. 그래도 난 사실을 알아야겠어. 아니라면 아니라고 네 입으로 분명하게 대답을 해봐. 언니 왜 이래? 정말 언니 왜 이래? 이제야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 아니 무슨 심정? 김동인 선생의 단편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는 거 있지. 아 근데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M이란 사람의 심정. 32살에 늦장가를 들어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자기 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았거든. 더구나 아무리 애기 모습을 들여다봐도 자기하고 닮은 데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볼 한 군데도 닮은 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절망을 하고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닮은 데를 찾아냈어. 발가락에 닮았다. 이봐 강다리, 잘 취했어. 그건 닮은 데가 없다는 뜻이지. 자기 자식이 아니란 의미도 되고. 그래도 그 주인공은 억지로나마 자기 자식이길 바랬던 거야. 그래서 발가락에 닮았다는 그 사실에 모든 것을 걸고 자기 자식이란 확증으로 삼은 거야. 차라리 그런 돌파구라도 있었다면 바보가 되더라도
눈 감아줄 수가 있나? 정말이야. 아사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렇다면 왜 그 발가락이 다른 것까지 나와? 내가 취했나 봐. 자, 들려. 여보세요? 아휴, 이게 누구야? 그럼 잘 있지?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강서방 아니니까 걱정 말고 와서 받아봐라. 여보세요? 사람 피곤해 죽겠는데 너 때문에 아빠 집까지 갔다 왔지 뭐야. 저 군소리 말고 내일 아침 부지런히 가게로 나와. 마지막 남은 히든 카드를 찾았으니까. 뭔데 언니? 언니 뭐야? 이 지수가 너네 아이 어느 병원에서 낳았지? 영동에 있는 소해병원. 왜? 그렇다면 당장 그 병원으로 좀 달려가 봐. 거긴 왜? 네가 진실로 결백하다면은 사고가 일어날 만한 곳은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밖에 없다는구나. 극히 드문 예지만은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바뀌는 경우 우리 아빠 환자 중에서도 있었다는구나. 이 유일한 경우에서 단서를 찾아내지 못하면은 그 다음엔 없어. 사실은 아이가 바뀐 것 같아요. 선생님,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전 A형이고 우리 그이는 O형이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AB형이에요. 그걸 지금 와서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전 어쩔 수 없이 혼외 정사를 저지른 나쁜 엄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착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잘 압니다. 병원의 권위상 달가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죠. 하지만 한 엄마의 일생, 한 어린아이의 장래, 한 가정이 무너지는 절실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맹세코 결백한 이상 착오가 일어날 때라고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찾아봐 주십시오. 이 문제가 출가시킨 선생님이 따님의 경우라 생각하시고 제발 검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흥분 가라앉히시고 앉으시죠. 자, 성함이 어떻게 되죠? 네, 전 윤지숙이고 애기 아빠는 강준이에요. 출산 연월일은요? 1983년 6월 9일 새벽 4시 10분 여자아이예요. 제가 이 병원을 시작하고 수많은 애기들이 저희 병원에서 태어나지만 이제껏 그런 실수는 한 번도 없었어요. 비밀은 지키겠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전 지금 잘잘못을 짜치자는 거 아닙니다. 아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성의를 다해서 알아봐 드리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무너진 저희 가정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느님 앞에 맹세코 남은 여생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살다가 욕심이 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욕심내지 않을 것이며 속지 않은 죄인의 심정으로 뭐든지 감사의 마음부터 앞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게 한 번쯤 기회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따라가시죠. 앉으세요. 여기 당시 출산 기록 카드 보니까 아빠 강준희 씨 O형, 엄마 윤지숙 씨 A형, 아기는 A병이군요. 만일 이것이 저희 병원의 차원라면은, 그러니까 아기가 바뀌었다면 바뀐 다른 아기가 또 있어야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아기는 유전학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가려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엄마는 아기와 7분 간격으로 태어난 역시 같은 여자 아기인데요. 아빠는 A형, 엄마는 AB형. 근데 아기는 A형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학상 그 댁의 아이가 틀림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유전학상으로는. 동시에 엄마나 아기는 A병이니까 그 집으로 가도 맞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 집으로 와도 우리 부부와도 맞는 게 되네요? 그렇죠. 우리 병원의 실수로 두 아이가 바뀌었다면 맞는 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 아이가 누구예요? 어디 사는 누구예요? 하지만 이건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과연 그 아기가 바뀐 건지 아니면 엄마한테 어떤 하자가 있는 건지 그걸 가려내기엔 좀 난관이 많겠어요. 선생님, 그런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디 사는 누굽니까?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 재밌다. 아, 신난다. 우리 흑장난 하자. 네. 하자. 니네 저기 가 있어. 이야, 신난다. 아이고, 눈이 아파. 아이고. 우리 저거 할래? 우리? 독가봐. 그래. 너 이거 가져. 저기 혹시 에라라고 아니? 무슨 애라요? 저 송에라. 송혜라는 난데. 아, 그 사이 또 흑장난이니? 아이, 참. 손님이 오시니까 얌전하게 있으려는데 이게 뭐야? 금세 흑투성이 아니야. 저 에라 엄마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병원에 들렸다가 오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의 혈액형 어쩌고 하는 게? 에라야, 자리 좀 비켜주겠니? 네. 그래, 애들하고 가서 놀아. 잠깐 들어가시죠.
네,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불쑥 찾아와서 당돌한 얘기 같지만 아무래도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것 같아요. 뭐라고요? 현재 제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아이가 A병이고 우리 아이가 A형이라면. 이보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경솔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개 혈액형이 틀렸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 애가 바뀌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애라요. A형 틀림없어요. 제가 A형이고요. 애 아빠가 A병이니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A형인 줄 알았는데 다시 재검사를 받아보니까 A병이래잖아요. 참. 그러니까 아이가 바뀔 가능성은 10,000분의 1이라도 있는 게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같은 병원에서 7분 간격으로 태어났다면. 아주머니, 현대의학으로는 혈액형 말고도 친자를 확인할 수가 있대요. 전 친자를 확인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기르고 있는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인지 여부를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바쁜 사람 뵙자고 해서 죄송해요. 영희 아빠, 언제까지 이러고 사실 거예요? 현재로선 뭐라고 답할 수가 없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 그럼 한 가지만 묻겠어요. 지숙이가 정말 그런 부정을 저질 사람으로 보이세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죠. 현재로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아무런 방법도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또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지숙이 지금 영희가 태어난 병원에 가 있어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최후의 방법을 찾느라고요. 제가 분개하고 고뇌하는 건 아이의 혈액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세월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 살아온 그 사실 때문에요. 만일 병원에서 영희가 다른 아이와 바뀐 것이 증명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숙이 말이 거짓말이라도 좋아요. 우선 걔 말을 믿도록 해보세요. 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애들의 혈액형엔 착오가 없습니다. 한쪽은 A형, 또 한쪽은 AB형. 그럼 우리 쪽은 유전학상 틀림없는다는 말씀이 되네요, 선생님? 그렇죠. 혈액의 유전학상으로는. 현재 저로선 아기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저쪽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의 저로선 뭐라고 속단들이길 수가 없군요. 그럼 만약 두 아이를 바꾼다고 해도 유전학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 되네요. 네, 그렇죠. 우연의 일치인 줄 몰라도 혈액형은 꼭 들어맞는 거죠. 하지만 사람의 혈액형은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은 25%라고 할까요? 따라서 혈액형만을 가지고 내 자식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단정 지을 수가 없죠. 혹시 산모나 갓 태어난 아기가 병원에서 태어나기 전이라면 몰라도 6년이나 지난 지금에는 더더욱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참, 평소 아기는 어땠나요? 아빠와 엄마의 닮은 점이 말이에요. 그 왜 김동인 소설에도
발가락이 닮았다고도 하고 어린이 동요에도 엄마 소도 얼룩소, 아빠 소도 얼룩소라는 게 있잖아요. 글쎄요. 닮은 데가 없다고 평소에 농소리도 했지만 나는 우리 애라를 내 자식이 아니라고는 한 번도 아니 꿈이라도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저쪽 아기를 본 엄마의 느낌은요? 모르겠어요. 눈매 같은 데는 저하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코날이라든가 입술 윤곽은 우리 그 애하고 흡사한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쪽 엄마는요? 네, 저 처음 보는 아이 같진 않아요. 얼굴 윤곽이 어디서 본 듯한 기분도 들고요. 난 그치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나는 우리 애라를 낳아서 키운 거 그거 하나밖에는 사실상 우리 애라는 우리 부와 혈액형도 맞고요. 다른 건 생각하기도 싫어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남편하고 다시 한번 잘 의논해 보시죠. 그 어린애의 혈액형이 틀려졌다고 해서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게 뭐가 있겠어요. 아까 말한 25% 확률에 의해서 단지 어린애의 혈액형이 A병인데 만약에 뒤바뀐 자식이었다면 두 분은 영원히 모르고 사셨을 거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의 현실을 감수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고 그것을 수용들 못하시겠다면 상대 쪽 애기를 자주자주 만나서 모습이라든지 성격에서 공통점을 찾아보고요. 만약 그것이 자기 자식이라면 분명히 어떤 확증이 있을 거예요. 양쪽 부모가 그런 확증이 잡혔을 때 그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병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친자 확인 검사를 해봐서 확실하면은 두 어린이가 바뀌었다는 인권 서류를 작성해 드려야겠죠. 그때 가서 발뺌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커다란 비극이니까요. 하지만 저쪽 애기 엄마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나서니까 지금의 저희 입장으로서는 저쪽 엄마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군요. 애기 엄마의 결백을 밝힐 만한 방법이 있다면 그땐 제가 발벗고 나설게요.
왜 이래 언니 저리 비켜. 아이고 바보같이 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빠한테는 아빠들이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 현재 내 입장으로선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잖아. 아이,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그래. 다 제 탓입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으시면 어떡해요. 쇠뿔은 당김에 빼야 해요. 공백을 두면 그만큼 많은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여보. 여보. 모든 걸 운명으로, 돌이킬 수 없는 숙명으로 돌려버리고 잊읍시다. 그리고 우리 새롭게 시작을 합시다. 나도 그동안 많은 고민에 쌓여 있었어. 이 정도로 잊자고. 어떻게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영희가 당신 자식이 아니라는 당신이 마음에 남아있는데 날 불결한 여자를 알고 있는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는데 여보세요? 네. 네, 저희 쪽에선 네. 결국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친자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아기 아빠는 못 하시겠대요. 내 자식인 줄 알고 6년 세월 고이 길렀는데 어떻게 남의 집으로 보낼 수 있냐는 거죠. 네, 제 생각도 같아요. 나은 정보란 기른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애기 엄만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전 엄마가 아닌가요? 엄마의 마음은 어느 쪽이나 다 같은 거죠. 네. 내일쯤 양쪽 엄마 아빠가 같이 만났으면 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빠, 싸움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린 집에 가는 거지? 그치? 네, 오늘 보신 드라마는 실화입니다. 이런 문제를 당한 장본인들은 초연할 수도 없고 냉정할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밤을 새워서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고 이런 심정일 겁니다.
그 물어보는 심정을 위해서 오늘 전문가 몇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기왕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배성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우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 드라마를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런 일을 우리 생활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느낌이고요. 우선 이런 일이 생긴 드라마를 보고 주부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군요. 네. 이 박사께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되는군요.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문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다음 세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실화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마 실화다 이건 아주 오랜 옛날에 아마 실화였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요새 드라마 작가가 쓴 픽션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병원이나 모든 건 어디까지나 가상의 얘기니까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가 누구에 대한 무슨 어떤 오해 그런 걸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는 결국은 그 아내가 간음을 했으리라 하는 그런 전제하에 생각해 볼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부부간에 서로 취해야 될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문제. 다른 하나는 아마 자기의 친자식과 길른 자식 둘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여성들 그리고 미래 여행사 직원들 몇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죠. 집에 꼬마들이 누구 닮았습니까? 딸은 엄마 닮고요. 아들은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애들 보고 혹시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 농담 저러 하십니까? 아니, 저는 전혀 그런 농담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안 하십니까? 아니요. 몰라서요 농담을. 아니요. 알면서도 저는 애들한테 그런 농담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드라마 속의 영희 엄마의 가장 큰 고민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 자식이 아닌 점. 네, 그런 거겠죠. 또 남편에게 받는 의심에 대한 괴로움이 더 크지 않을까요? 글쎄 그것도 있지만은 자식에 대한 문제가 더 클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경우라고 말고 친구의 경우라고 생각합시다. 친구가 저런 경우를 당했다고 할 경우에 같은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친구에게 충고를 하시겠습니까? 저게 사실이라면 몰라도 그게 이제 여자의 부정이 아니고 바뀌었다면 끝까지 찾아가지고 되돌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몇 분 되십니까? 셋인데요. 셋이요? 예. 예. 근데 애들이 그 전부 엄마 닮고 아빠 닮고 하면은 네. 보면 더 대견스럽고 그렇습니까? 예. 근데 친구분 중에 혹시 부모를 전혀 안 닮은 글쎄 그런 거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근데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으세요? 자기하고 하나도 안 닮은 애를 보면 어떻다 하는 얘기? 예. 안 닮으면 좀 안 좋겠죠. 기분이. 안 닮으면 기분이 안 예. 좋고요. 닮아야죠. 네. 애기 병원에서 나셨습니까? 네. 병원에 계시면서 아기가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 같은 건 안 하셨죠? 네, 안 해봤어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병원을 믿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 경우는 그 영희 엄마가 네.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것 같다는 걸 친구 언니가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게 잘 된 걸까요? 오히려 안 된 걸까요? 어떻습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영희 어머니한테 대해서는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까지 자기 부정을 밝힐 방법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요. 앞에 분은 잘 됐다 그러셨는데요. 그 영희나 에라의 문제를 놓고 볼 적에도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됐죠. 더 커가지고 아는 것보다요. 지금 알아가지고 그 엄마 아빠가 두고두고 마음에 이렇게 상처받지 말고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분께 여쭤보죠. 만일 이 경우에 상상으로 합시다.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영희 아빠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일단은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볼 땐 의심을 하겠죠. 일단 하지만은 이제 결과가 이제 밝혀진 상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로 이제 그 상대방 가족하고 좀 더 좀 친하게 지내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부담감을 갖다 줄이면서 그렇게 좀 같이 좀 지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상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본인의 경우라고 생각하고 영희하고 에라는 그 엄마를 바꿔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게?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 드라마상의 엄마가 자기 엄마인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그 엄마한테로 가면은 상처를 입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 분요. 앞에 분은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에라나 영희 입장 또는 엄마 아빠 입장을 위해서도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엄마 입장이 낫죠. 그러니까 그 서로 아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어렸을 때 바꿔가지고 멀리 가서 계속 부부간에 이렇게 갈등하는 것보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렇게 사는 게 좋겠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글쎄요. 어렸을 때 바꾼다는 것보다는요. 그냥 현실 속에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제 다음에 성장해서 그 아이들한테 그 엄마가 이렇게 저랬다 사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커감으로 인해서 그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나은 정의가 기른 정의가 그거를 생각을 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여쭤보죠. 지금 이 양쪽 가정의 문제가 다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애들이 부모를 바꾸는 게 낫겠어요? 네. 끝에 가서는 양쪽의 아빠 엄마를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나가지고 결정을 지면서 좋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박사님 유전학 공부 좀 하죠. 그 무슨 형하고 배우자가 되면은 무슨 형이 나오든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대개 이제 우리가 AB O형식의 그 유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AB O형. 네, 네. 대개 그 A형에도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습니다. 네. B형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유전학에서는 우성, 열성 이렇게 가지고 따지는데요. 이렇게 그 같은 형제 간에도 이 두 가지 형이 나올 수가 있죠. 네. A형하고 A형 부모가 A형 네, 부모라면 네,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반드시 A형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O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열성 유전을 하기 때문에 네. 또 B형하고 B형에도 B형이 나오면서 또 O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O형 나올 네. 수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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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O형하고 O형끼리 하게 되면 반드시 O형이 나오죠. 아. AB형하고 AB형하고 하면 또 반드시 AB형만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A와 B는요? A와 B면 AB가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꼭 AB만 나옵니까? 아니면 AB가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에서 A와 B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네. A도 나오고 네. B도 나오고 네. AB도 네. 나오고. 네. 여기 나오신 분들 잘 한번 따져보세요. 아마 다들 다 맞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부인이 자신의 결백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 우리가 상상치 않던 일들이 이 밝혀지게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 보시기에 결과적으로 이 밝혀낸 게 잘 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오히려 머리 아프게 된 겁니다. 잘 됐죠.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단이 됐냐 그러면은 그 아이의 혈액형부터 발단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연결돼서 그 영희 엄마의 결백성까지를 남편이 의심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심을 품고 있으면은 좋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겁니다. 이걸 밝혀야 되는 걸로. 네. 그렇게 해야죠.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부인이 그 커다란 문제를 안게 됐는데 만일 그 문제를 풀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면은 자기 자신이 가능한 거를 인정하는 것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남편은 또 계속해서 그렇게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커다란 문제를 안고서 두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계속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잘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방법이겠죠. 네. 부인이 현철이라는 직장 상사도 알고 또 남편한테 또 둘이 만나는 거를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런 현철이라는 남자가 아예
이 부인의 추억 속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 부인의 충격이 그렇게 컸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없었어도 충격은 컸을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자기 애가 아닌 걸로 지금 모든 것이 이제 증명이 되니까 자기 아이 아닌 아이를 데리고 산다는 건 큰 충격으로 변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지숙의 경우는 애 혈액형이 다르다 하는 건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간통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남편이 그 다른 남자하고 만나는 걸 남편이 봤어요. 질투도 하고. 이 소설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남자가 어느 정도는 아내가 간혹을 했으리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 남편이 생각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자기 아내가 아는 남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남자뿐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서 그 남자와의 관계라는 것은 다만 길바닥에서 만나가지고 악수를 했다는 정도, 직장의 동료였다는 정도, 그 정도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봐요.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의심을 한다면은 그 두 부부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자기 아내도 수많은 남자들과 만날 수 있는 거고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수많은 남자들을 알고 지내는 거죠. 그거 하나하나 의심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유전학상으로 나오지 말아야 될 혈액형이 나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유전학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건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의심한다는 건 정말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분명히 유전학상으로 아내는 자기 자식이 남자의 자식이 아닌 어떤 딴 남자의 자식을 낳은 것처럼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 아내와 더불어 여기서는 10년 동안을 살아왔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자기 아내를 관찰해 왔습니다. 같이 서로 사랑하고 믿고 그야말로 자기 아내가 그동안의 이 드라마 상에서는 조금 더 어떤 불성실한 부정한 그런 잘못된 아내로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살아왔고 자기도 그렇게 아내를 믿어왔다고 한다면 아무리 과학이 뭐라고 설명을 하든 그런 건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이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건요 하나의 그 신앙과 같은 경지가 돼야 된다. 만일의 경우에 아내가 하는 말이 그게 얼토당토하는 맞지 않는 소리 같더라도 아내가 저는 절대로 간통한 일이 없습니다 했을 때 그 말을 믿어줘야 돼요. 바보처럼. 그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믿고 기대고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지. 수사관실처럼 이 과학적 증거가 나와서 고백해 이런 식으로 가정까지 되면 어떻게 세상 삽니까? 네, 알겠습니다. 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래요. 그 남편이 무조건 부인만을 의심해가지고 그 술을 먹고 밤 12시에 들어오고 묵비권 행사하고 말도 안 하고 하는 것은 학대입니다. 정신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은 벌써 남편이면은 아내의 입장에서 그거를 결백하다는 것을 우선은 믿고 어디서 착오가 생겼는지를 같이 합심해서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협조자가 되어줬으면 반려자라는 게 뭐가 반려자입니까? 남자가 말이죠. 그런 사실이 눈앞에 딱 나왔다. 자기는 O형이고 부인이 A형인데 A, B형이 딱 나왔다 할 적에 대개 보이는 반응들이 부인 먼저 생각할까요? 아니면 남자 일반 심리적으로 우선 화가 날 겁니다. 그게 적개심이 나는 거죠.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정신과 의사로 증례를 들어보면요. 그 남자들이 아무런 일 없는데 좀 의처증 경향이 좀 있거든요.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좀 이상히 생각하고 뭐 그런데 이거는 아까 그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혈액형까지 맞지 않으니까 이건 천천병력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지금 보면은 반 노이로제 현상까지 일어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상당히 이 불안에 쌓여가지고 자기가 막 급한 경황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그 주체 의식을 잃고 그 다음에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많이 실수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에서. 예, 그럴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옆에서 보기가. 네. 배 선생님 그 상담 케이스 중에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이와 똑같지는 않는데요. 이런 상담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그 2학년 학생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친부모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친자다 아니다 하는 확인 소송까지 걸면서 자기를 괴롭힌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그랬어요. 학생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경우에 낳은 부모가 아니고 기른 부모에게 가고 싶느냐? 아니면 낳은 부모에게서 살고 싶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본인은 그래요. 아무리 나를 낳아준 부모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기른 부모가 더 정이 가기 때문에 지금 부모고 살겠다 하는 대답이었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쯤 됐으니까 17살쯤 됐잖아요. 친자 확인 소송을 했을 때는 그 본인한테도 물어봐요. 의견을.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똑바로 대답해라 하는 식으로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 여기서 지금 드라마는 현재 그렇게 아기를 그대로 양쪽에서 키울 거냐 아니면 바꾼다는 말은 애들을 위해서는 참 좋지 않은 말이지만 바꾸겠느냐 이런 거는 없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대로 갈 경우 남편은 그냥 잊어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갈 경우는 이 가정의 문제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간다면은 우선 부부간의 문제보다도 아이들의 문제에도 큰 그 불행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꿔야 된다는 쪽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예, 저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 그대로 간다면은 이 아빠 마음속에 이 남편 마음속에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사모치는 그런 갈등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아내를 불신하게 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렇지 않다고 결백하다는 걸 자꾸 이 증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싸움은 날로 더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6살이니까 아이 괜찮지만요. 애가 이제 그걸 모르고 있다가 혹시 나중에 안 되든가 또 사춘기의 그 격동기라고 하는 그 소위 주체 의식이 이제 흔들릴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때 이걸 뒤늦게 알게 되면은 잘못하던 아이들이 아주 정신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피해망상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임상에서 많이 뭐 봅니다만은 바뀐 경우를 보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마음의 갈등이 있는 그러니까 부부 간의 그 불화가 많은 가정에서 심지어는 아이들이 나중에 이상이 생기면은 실제 낳은 부모를 부정하는 경우까지 그 병적으로 가는 거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다 해결하면 좋겠어요. 네. 김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지금 그대로 이 가정이 그냥 유지해 나간다면은 무슨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겠습니까? 그냥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꾸는 경우보다는 바꾸는 경우보다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나갈 경우에 이것이 내 자식이 아니다, 내 핏줄이 아니다 하는 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부담감이라는 것은 아내나 남편이나 다 갖고 있게 되고 또 어른애도 역시 나를 진짜 낳아준 어머니는 저분이 아니다 하는 생각은 물론 갖겠죠. 그렇지만 이걸 만일 바꿀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에 여기서 결혼생활 10년 애들이 자라기가 한 6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6년 동안 그 각각 영이라든가 에라라든가 이 두 애는 저분이 바로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여태까지 키워주신 분으로서 어머니를 잘 길러준 분을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정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온갖 정성 다 해서 키워준 자기 어머니예요. 실제로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을 쏟아가지고 키워놓은 자기 자식입니다. 그걸 바꿀 경우에 그 어린애들은 지금까지 6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워준 어머니를 잃게 되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자식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가혹한 행위를 해가지고도 바꿔야 될까요? 나는 가령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더러 여기서 이 무슨 그 자기가 그 낳은 자식이냐 아니냐 하는 그 친자 문제를 생각합니다만은 기른 적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러 그 이삿짐을 싸고 할 때 노인네들이 더러 장독 뭐 지저분한 건 다 이제 버리죠 많이. 그런데 어쩌다 보면은 무슨 그 밥상 같은 거 조금 모서리가 나은 거 돈 좀 번 아들이 아유 어머니 그건 못하러 가지고 가세요. 새 거 이제 다 살 텐데. 어머니는 한 사고 그걸 가져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가져가려고 그런가? 어머니가 인색해서 그런가? 그것만은 아니에요. 정이 들었어요. 그런 물건 하나에도 그렇게 정이 드는데 하물며 사람에 대한 정이라는 건 얼마나 큰 겁니까? 그걸 어떻게 끊어버리고 갑니까? 차라리 그러질 말고
비록 자기가 이 애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결국은 여태까지 기른 아이를 자기가 길러야죠. 그리고 내생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자기 핏줄만 찾자는 것이라는 게 참 잘못된 거예요. 이 큰일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가령 다들 아는 얘기지만 장화홍련전 같은 소설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그 허시부인이라는 그 계모는 자기 자식을 참 사랑합니다. 자기 핏줄이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식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이 전실 자식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으로 나타나서 전실 자식 둘을 죽게 만듭니다. 자기 친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은 배타적인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거의 살아왔어요. 딴 나라하고 다릅니다. 요즘 신문에도 나왔겠지만요. 전쟁이 끝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양자를 보낸 수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식구들을 보냈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물론 전쟁 때는 우리는 가난했고 기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지 자식 아니면 안 길러요. 거의 그렇습니다. 대개는. 외국 사람들은 인종이 다른 아이, 얼굴 피부빛깔 다른 아이들을 다 맡아서 기릅니다. 결국은 이렇게 자기 핏줄만 찾는 의식이 우리나라에서 뭘 나타나냐면 과거의 왕조를 다 보게 되면은 가령 장희재하고 무슨 저 장희빈 나오는 드라마 있었죠 요새. 그런 경우에 저희 식구, 저희 친척 떨거지 그 핏줄이라는 건 몽땅 다 받아요. 참 그쪽은 착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타적이고 그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도 그렇죠. 옛날에 9세대가 그랬고 지금은 3세대가 그럽니다. 근데 김 교수님한테 제 반론을 하나 제기하겠는데 말이죠. 이 물론 기르는 건 좋은데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시점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지금 말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확실히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일어난 상황이니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은 말이죠. 소위 우리가 전문 용어로 감정의 이입이라고 그러는데 이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꼭 말로 안 해도 그런 느끼는 게 있는데 이미 이런 문제가 일어난 이상은 어머니에서 느끼는 감정이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나쁘게 갈 수도 있고 옛날과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심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부담감이라는 거 안고서 비교를 해요. 어디까지나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선책입니다. 그런 부담감은 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6년간 자기가 키운 자식 6년간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 그 모녀 간의 정을 끊어버릴 만큼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아직까지 6년이 중요합니까? 앞으로 살아나갈 그 앞으로 20년, 30년 살아나갈 기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6년 동안 자기를 기르준 어머니 만일 그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런 부모에 대한 정이라는 걸 부모가 누군지도 잘 가리지 못할 그 나이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6년 동안 이미 살아가서 자기 어머니를 받들어 온 사람을 갖다가 그 뒤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를 더 많이 먹어가면서 그때에는 별로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자기를 키운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상대방이 지금요. 그런데 김선생 여기 드라마에서는요. 이 아이들을 기르는 정, 낳은 정으로 따질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의 결백 그게 뒤가 깔려 있습니다. 어머니의 결백은 아니에요. 부부간의 문제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아이들만의 그 정 문제, 부모하고와의 관계가 아니고 부부간의 문제도 들어 있고 이거는 가족의 문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지금 산부인과에서 A형으로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분명히 혈액형이 A형이었다 하는 것도 증명이 됐고 또 앨범에서 그것도 보았고 또 차후에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바뀔 경우도 있다. 하나 지금은 AB형이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바뀌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는 아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아니죠. 지금 그 여인의 결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바꾼 경우하고 안 바꾼 경우하고 결백 문제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니 아이가 바꿔졌으면은 엄마는 결백하지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드라마에서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 거의 입증이 됐죠. 입증이 됐습니다. 네. 그럼 드라마에서 바꿨다고 생각했다면 이 여자로서는 결백하다는 것이 입증이 된 물론 거죠. 물론 결백이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살아나가면서의 그 가족의 분위기 그러니까 또 문제는 남편과의 그거예요. 관계 결백 문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배후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찾아줘야 됩니다. 결백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네. 해결이 그리고 됐죠. 찾아줘야 되고 앞으로 인생이 더 중요하지 지금 6년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되겠어요. 잠깐만 이게 잘못하다가 싸움 날 것 같아서 제가 딴 얘기를 하나 하죠.
그 사람이 뭐 아까 감정의 이입을 얘기하셨는데요. 저쪽 그 에라 엄마도 이상하죠. 끝나서 그냥 전화 안 걸어버리면 그만인데 또 전화를 일부러 걸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쪽 영희에 대해서 정이 생긴 것 같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심 전심이고 또 어떤 말로는 텔레파시라는 말도 하고. 네. 근데 물론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멀리서 내 형제를 생각할 때 그 시간에 그 형제도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이런 큰 문제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양쪽 집이 지금 굉장할 거예요. 네. 네,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네. 네. 고등학교 김 선생님, 그 6살까지 키워준 엄마를 어떻게 버리고 딴 엄마한테로 가느냐 하시지만 애들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할 적에 진짜 자기 엄마를 찾아갔을 적에 아유 그랬구나 우리 진짜 엄마가 진짜 여기 있었구나 해서 더 애정이 생긴다고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글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 생각엔 이 핏줄을 찾는다는 것이 우리 나은정 그 얘기를 하는데 나은정이라는 건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머니라는 사람이 10개월 동안 자식을 자기 뱃속에다 넣고 그리고 자라나는 걸 보면서 듣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뭐 모든 걸 다 삼가면서 네. 태교까지 해가면서 자식을 낳죠. 거기에 우리가 나은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0개월 동안에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를 그 어머니가 봤느냐? 못 봤습니다. 문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게 보진 않았지만 느꼈죠. 느꼈다. 자, 합시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것이 네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네 얘기다 갖다 댔을 경우에 아니라고 부인할 방법이 있나요? 지금 여기서는 여태까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애를 자기 자식으로 알고 자랐어요. 결국은 환상이다 이겁니다. 바꿔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환상이에요. 그런 경우에 꼭 그렇게 우리가 그 나은정 얘기를 해야 되냐. 나은정이라는 것은 정말 낳고 나서 얼굴을 들여다보고 나서 그때부터 과거와 연결이 됐을 때 비로소 나은정이지. 그 전에 환상이죠.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디스커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거죠. 네,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아이들이요 부모들을 닮았어요. 지금 영희는 저쪽 집 엄마를 닮았고 이쪽의 아이는 이쪽 엄마를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이나 발가락이나 얼굴이나 닮은 것은 다 닮게 되죠. 그리고 또 나은정이 얼마나 커요. 글쎄 근데 나은정을 느끼면서 멀리 두고 어떻게 살아요? 나은정으로서 바로 이 영희 엄마는 걔가 바로 자기가 낳은 애이다. 그런 나은정을 어떻게 키운 것 아닙니까? 그 찜찜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바뀐다는 것이 분명한 바예요. 아니 근데 이 두 분이 너무 가혹하셔. 너무 가혹하신 게 찾아줘야 됩니다. 자기 애라는 것은 우리 가령 가혹한 게 어른이 아닙니다. 돼가지고 서로 부모들이 있는데 뭐 가혹해요. 아니에요.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옛날에 자기를 어머니로 생각한다고 합시다. 언제 어머니로 생각합니까? 젖먹여주던 어머니, 안아주던 어머니, 여러 가지를 보살펴주던 어렸을 때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지. 아무리 6살 그 뒤에 오랜 세월을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머니입니다. 저희 그거를 그 경험으로 가혹 감정을 봐서는 끊어버려요? 6살까지 어머니 기억이 안 나요. 그 이후에 학교 가서부터의 어머니가 기억이 나죠. 절대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입장에서는. 애들 기르는 분한테 물어봐서 6살까지는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유모가 말이죠. 유모가 어려서 젖을 먹이면서 잘 키웠는데 그 유모가 다시 이제 그 친어머니가 나타났을 때 유모는 돌려주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유모가 기른다고 유모한테 하더라도 줘야 됩니까? 그럼 끝까지? 아니요, 유모가 기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머니도 늘 따라서 자기 자식이니까 안 들여다봅니까? 안아주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 지금 두 아이가 똑같이 경험은 똑같이 했다. 여기서 지금 자기 애가 자기가 낳았던 애가 만일의 경우에 어디다 내다 버려졌다고 합시다.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그때는 당연히 뒤로가야 되겠지만은 그 상대방에서는 그 어린애를 여태까지 키웠고 자기 자식으로 알고 앞으로 잘 키울 텐데 그런데 왜 그걸 굳이 뺏어온다고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밤새도록 토론을 해도 잘 해결이 안 날 것 같고 배 선생님께서 시청자한테 아니 저 여기 저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투표로 좋습니다. 투표 한번 해보죠. 이 아기들을 친엄마 아빠에게로 그러니까 에라는 지금 영희 엄마 아빠에게 또 영희는 에라 엄마 아빠에게로 이렇게 그 가정을 바꾼다.
하는 거에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엄마 아빠가 그냥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되게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열기만 점점 이렇게 되면 더 해가고요. 그러지 말고 이제 선생님께서 그 영희 엄마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는 그 아이를 찾았고 네. 자기 결백도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차분하게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단락한 가정 생활을 이끌어 나가도록 차분한 마음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박사께서는 그 부인을 한때 의심하고 했던 그 영희 아버지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젠 뭐 다 해결됐으니까 결백한 거 더 사랑해 주시고, 그런데 이 아기를 좀 바꾸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서로 말이죠. 네. 김현님께서는 뭐 바꾸고 안 바꾸고를 떠나서 말이죠. 이런 경우에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지혜 같은 거, 이 지금 드라마 속에 괴로워하는 주인공들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좀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것은 서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한 그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오해라도 다 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믿으려면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야말로 같이 함께 사는 부부끼리 대화를 안 나누게 되면은 정말 오해는 오해대로 점점 켜켜로 쌓여가지고 더 큰 불신의 늪에 빠져버리게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영희 엄마 아빠 그리고 에라 엄마 아빠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쪽 가정이 딸이 하나였습니다만 이제부터 딸이 둘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그냥 기른 정 낳은 정을 따져서 딱 갈라놓기보다는 사람의 정의나 이런 거는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양쪽에서 다 에라도 영희도 우리 딸이다. 양쪽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연을 소중히 하고 만남을 소중히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오늘 밤엔 인간이 사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잠드십시다. 내주에 다시 뵙겠습니다.